여러분, 필빠입니다. 지난주 영상에 이은 오늘은 죽음 특집 2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너무 이렇게 물리적으로 잔인하게 죽어서 보기 힘들다 하는 죽음들을 살펴봤었고, 또 오늘은 뭐 그렇게 잔인하지는 않은데 야, 정말 지켜보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찢어질 것 같다, 그래서 못 보겠다 하는 죽음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You go back with him. Get ready for what's next. 자, 필빠가 뽑은 가장 가슴 아팠던 죽음 3위, 바로 대릴의 형 멀 딕슨입니다. 참 이분 같은 경우는 욕도 많이 먹었고 또 미움도 많이 받았던 그런 캐릭터였어요. 하지만 뭐 본심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시즌3 후반부에 들어서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거번에게 이제 실망한 멀이 어쩌다 보니까 리기랭이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결론적으로 멀은 뭐 나 혼자 살아도 거버너를 죽이러 가겠다 하면서 거버너를 암살하러 혼자 떠납니다. 그 전에 이렇게 차에 앉아서 혼자서 막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야,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뭐 이때부터 이 캐릭터가 곧 죽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직감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멀은 거버너를 죽이지 못하죠. 멀의 마지막 대사가 너무 멀다워서 좀 어쩌면 좀 멋있지 않았나. I ain't gonna beg. I ain't begging you. No. 멀은 이렇게 뭐 사망하게 되고, 또 에피소드 막바지에 데릴이 나타나서 좀비가 된 자신의 형을 바라보죠. 노말 리더스의 연기가 너무 리얼하기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워킹데드를 보면서 처음으로 울었던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멀이 이렇게 술을 마시는 장면, 그리고 거버너를 암살하러 가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비가 되는 장면까지 정말 모든 게 완벽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뭐 사람이 이렇게 좀 착해질 때쯤에 사망을 해서 더욱 가슴이 아프고 또 기억에 많이 남았지 않았나 싶네요. Sometimes we have to kill them. I know that. Sometimes we don't. 자, 그리고 2위는 예상과 다르게 리즈입니다. 자, 이 친구 기억나시나요? 완전히 사이코패스였던, 좀비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또 쥐를 먹이로 주기도 했던 그런 캐릭터입니다. 사실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기행을 벌여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친구기도 하죠. 자신에게 덤비는 좀비를 캐롤이 죽이니까 왜 그러느냐, 왜 죽이느냐 하면서 좀비도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라는 말을 하게 됐었고, 또 앞서 자기가 했던 말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동생을 칼로 찌르러서 죽이기도 하죠. 자, 뭐 이 친구가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요, 이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결국 꼬마아이가 적응하지 못하고 견뎌야 될 압박감이 너무 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결국 캐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리지를 죽이죠. 이 장면이 뭐 참 슬펐어요. I love you, Lizzie. And everything works out the way it's supposed to. Please don't be mad at me. I'm sorry. And just look at the flowers. 뭐 캐롤은 아는 거죠. 어른도 미쳐가는 이 좀비 세상에서 이 어린아이가 견뎌야 했던 그런 아픔들, 아버지를 잃기도 했고 또 동생은 부양해야 되고,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비라고 하는데 그게 대체 뭔지는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치관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제대로 확립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캐롤 같은 경우는 이 친구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었던 마음,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세상이 지켜주지 못했던 이 아이가 죽어야만 하는 모습을 봐야 됐던 그런 장면들, 참 마음이 아팠고, 이 장면을 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To face it, keeping your eyes open. My dad always called that paying the high cost of living. 자, 그리고 필빠가 뽑은 가장 가슴 아팠던 죽음 1위, 타이리스입니다. 많은 팬분들이 이 부분은 좀 공감을 해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워킹데드 팬들의 그리움을 사고 있는 캐릭터죠. 뭐 정말 완력이 세서 이렇게 앞세우면은 야, 정말 어떤 좀비든 다 해칠 수 있다, 누가 와도 다 해치울 수 있다, 이런 든든한 자신감이 있었던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와 다르게 타이리스 같은 경우는 조금 허무하게 죽었어요. 자, 시즌 5 9화죠. 리기랭은 노아의 말을 듣고 노아의 마을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을 자체도 이미 초토화가 되어 있었죠.
슬픔에 빠진 노아는 타이리스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타이리스 같은 경우는 또 노아의 방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노아와 노아의 동생이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 좀비가 나타나서 타이리스의 팔을 깨물고 맙니다. 뭐 중요한 거는 이 깨물린 부분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장면부터일 것 같아요. 타이리스 같은 경우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Struggling man, no time to lose. I'm a struggling man. 그러면서 이제 베스, 리지 남매, 그리고 밥이 나타나게 되죠. 또 반대쪽에서는 이 악역으로 등장했었던 마틴과 거버너가 등장을 합니다. 베스 쪽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말을 해요. 지금 괜찮지? 근데 좀 있으면 더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은 좀 더 마음이 편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타이리스가 이들에게 느끼는 그리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대로 죽어도 괜찮겠구나 하는 타이리스의 나약한 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는 이 악역 마틴과 거버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죗값을 치러야 된다. 너는 이때까지 완전히 잘못 살아왔다 하면서 이 타이리스의 가치관을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타이리스는 벌떡 일어서서 나는 잘 살아왔다. 나는 절대 틀리게 살아오지 않았다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워킹데드 제작진은 다양한 캐릭터를 등장을 시켜서 타이리스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갈 때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철학적으로 좀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어휘력이 부족해서 설명이 잘 됐을까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이 에피소드는 정말 좋은 에피소드니까 혹시나 또 시간이 남으시다면은 시즌 5, 9화 정도는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3명의 캐릭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영상과 통틀어서 뭐 총 6명의 캐릭터를 살펴봤죠. 참 모두가 이렇게 아쉽고 또 이렇게 다시 살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나 저를 처음 보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필빠였습니다. 안녕!